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거 이슈를 삼켜버린 돈다발 정치판, 돈 받았다고 매국하지 말고 돈 받고 애국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 국가원로회 명예총재를 비롯해서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 군수뇌, 원로학자, 종교계 지도자와 민족중흥회장 등으로 구성된 국가원로회는 4.15 총선을 자유를 지키려는 세력과 없애려는 세력의 대결로 규정하고 온 국민이 한 점 후회 없는 투표로서 자유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호소문은 현 정권은 역주행과 급발진으로 국정 전반을 어지럽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등으로 경제를 망쳤고 법치를 정권의 놀이개로 만들어 민주주의의 요체를 허물었다고 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관의 인맥은 좌편향 인물들로 채우고 제도권 언론 매체마저 권력의 눈치꾼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리고 한일 관계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친중 사대주의, 종북 노선은 우리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사태와 청와대의 조직적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일련의 권력남용 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지자 좌파 정권은 중국발 코로나 사태를 선전, 무기로 사용하면서 4.15 총선을 돈으로 매표하려 들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4월 9일 정재호 민족중흥회장이 공개한 국가원로회의의 대국민 호소문 94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가름하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권 재민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소중한 구심점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허와 실을 야무지게 따져서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도 뿌리치고 한 점 애누리 없이 국민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는 데 있습니다. 현 정권은 국민을 분열의 골짜기로 몰아세운 세도 정치입니다. 그 칸막이는 견고하고 지역, 세대, 계층 간의 소통은 절벽입니다. 그래서 민심은 항아리 깨진 흔적처럼 어지럽습니다. 동강난 분열 증후군은 사회기능의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주행과 급발진으로 얼룩진 국정의 난맥은 상식과 논리를 거부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등 설익은 무개념 정책을 강제하는 무능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 위에 운동권 정치 특유의 객기가 합세해서 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 분립마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권력의 놀이개로 되었고 내로남불의 잣대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관의 인맥은 좌편향으로 무장됐고 제도권 언론 매체들은 권력의 심기 살피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나마 유튜브만이 망명정부의 지하방송처럼 비좁고 어두운 이 땅에 언로를 지키는 가냘픈 불꽃이 돼서 진실에 목말라 하는 국민들의 갈증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국방은 북핵과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크게 못 미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 한일 관계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중 사대주의 종북 노선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 또한 망조가 들어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것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로 국가적 치욕이며 국민적 모욕 앞에 노출된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끊임없이 남북협력을 구걸하지만은 김정은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걸핏하면 문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쌍소리를 쏟아내고 있지만은 그런 조롱을 받고도 문 대통령은 한마디는커녕 반마디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채통은 나라와 국민의 표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어찌할 바 모를 지경입니다. 이른바 촛불 정신을 내세우고 적폐 청산 깃발을 휘둘러온 문재인 권력은 너무 해프고 고약했습니다. 청산이라는 말은 어느새 보복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공약했던 겸손한 권력은 난폭한 권력으로 변질됐습니다. 정치 보복에 악순하는 저주의 얼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적폐를 캐고 보니 신적폐가 나타나더라 하는 검찰 수사는 청와대 각방에 걸려있는 춘풍추상의 참뜻을 곱씹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분노의 불기둥을 솟게 한 조국 사태 이후 드러난 청와대의 조직적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일련의 권력 남용 협의 등 대형 의혹 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지자 좌파 정권은 중국발 코로나 공포를 오히려 4.15 총선의 선전선동용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시진핑 방안에 공들여온 대통령은 방역의 기본인 국경을 원천적으로 폐쇄하라는 방역 전문기관의 이딴 제의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공동 운명체라며 중국의 비위를 맞추다가 조기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4월 9일 현재 확진 환자는 1423명, 사망 204명이라는 초대형 국가적 재난이 됐습니다. 특히 문 정권은 집권 초반 자유를 삭제한 개헌을 시도한 바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라고 자백한 조국도 개헌 시한을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근 148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개헌 발의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급속히 사회주의의 길로 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돈 주면 죽은 자도 춤춘다는 속담을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민들 마음의 행로를 혼미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태풍이 몰고 온 돈다발 선풍이 선거판의 핫 이슈를 깡그리 삼켜버렸습니다. 코로나를 빙자해서 뿌리는 돈다발은 결코 공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매표하려는 망국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할 국민들의 빚입니다. 국민이 낸 돈, 혈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니까 주는 거는 받되 투표는 반드시 애국 투표를 해야 합니다. 건전하고 정상적인 국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정당과 사람에게 투표하십시다. 돈 받았다고 매국하지 말고 돈 받고 애국하시면 됩니다. 돈 받았다고 매국하지 말고 돈 받고 애국하시면 됩니다. 하고 호소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